잠시 주변의 소음을 끄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당신의 삶에 결정적인 통찰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병적으로 사랑하며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현실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인 양 왜곡하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영혼까지 갉아먹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로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애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들을 동원해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 침묵하게 만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죠.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하수인들이 당신이 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빼앗겼던 힘을 되찾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판을 뒤집는 실질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조종을 꿰뚫어보고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 행동, 그 비밀을 활짝 열어젖혀 봅시다. 이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자유 그 자체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눈다면 그 나눔 자체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연락 끊기를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생각,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지독하게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죄책감, 그리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명하고 무마하려는 노력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모든 연락을 끊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종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던 연료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그들에게는 침묵만이 남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문자도, 전화도, 감정적인 폭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침묵은 강력합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외면해왔던 자기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더욱더 집요하게 당신에게 돌아오려 할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폭탄을 퍼붓거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을 보낼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가족인데 그럴 수 있니? 와 같은 말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참으라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이들의 압박은 더욱 거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진실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그 지독한 순환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복수를 위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가 아닌 당신 스스로가 통제하는 삶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아니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침묵의 반대편에서 당신이 기쁨과 명료함, 그리고 자신감을 찾아 번성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곧 존재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모든 경계,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모든 결정에 대해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도구 중 하나인 정당화 요구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현실을 놓고 토론할 자격을 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그들 손에 넘겨주며 자, 이게 괜찮은 건지 당신이 판단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종하고 왜곡하고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감정, 당신의 진실을 정당화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아니요, 라는 단호한 한마디는 힘입니다.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라는 말은 힘입니다. 한 문장으로 충분한 일에 굳이 긴 문단으로 설명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변호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혼란을 통한 통제라는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기적이라거나 냉정하다거나 드라마를 만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규칙대로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고인석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설명 없이 돌아서는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당신의 허락은 필요 없어. 그것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라는 존재를 놓고 협상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혼돈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 패턴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원합니다. 혼란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음 속에 얽어매어 단 한순간도 명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르고 싸움을 걸고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극에 반응하는 한 그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혼돈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그 대신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실은 바로 그 패턴 속에 존재합니다. 그 패턴은 그들이 끝없이 반복하는 순환입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그리고 폐기의 반복, 사랑폭탄, 조종, 책임 전가의 반복. 당신이 이 패턴을 혼자만 아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밀을 빼앗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속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당신의 수치심, 당신의 불확실성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직사광선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최근의 거짓말, 수동 공격적인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의 구조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인 장난에 어울려주는 대신 한 수위에서 전체판을 읽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깊은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마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데 더 이상 스스로를 피해자인 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미쳤다, 드라마킨이다, 불안정하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패턴을 계속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라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차분하게 반복되는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혹은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패턴이 아닌 그 순간의 사건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들을 놓고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 그림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의 조종에 넘어가 그들을 방어해주던 플라잉 몽키들 역시 그것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주변 모든 사람이 이 게임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입증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내가 옳았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반응이 아니라 관찰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야, 이건 반복되는 순환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현실주의에 둘러치려 했던 안개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명료함, 그 고요한함,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각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변명 없이 말해지는 당신의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일단 패턴이 드러나면 그들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고 게임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직감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직감, 당신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초기부터 그토록 집요하게 당신을 직감으로부터 떼어놓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당신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역사를 새로 씁니다. 미묘하고도 노골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심지어 느낀 것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야. 넌 항상 과민 반응에 와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세뇌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재차 의심하게 되고 당신 내면의 나침반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직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의 직감이야말로 그들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뇌가 그들의 위험 신호를 합리화하거나 변명거리를 찾아내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긴장감, 배속이 서늘해지는 느낌, 그들이 방에 들어설 때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직감이 당신을 구하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 그들이 당신의 현실을 왜곡할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토록 공격적으로 당신의 직감을 짓밟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는 것에 단단히 발을 딛는 대신 머릿속에서 의심의 소용돌이에 갇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만 집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그들에게서 찾기를 멈추고 당신 내면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뒤집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명확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명확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주장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각보다 더 빨리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규정하는 당신의 모습에 머무르기를 멈추고 당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욱더 발악할 것입니다. 사랑폭탄, 협박, 죄책감 자극, 삼각관계 만들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다시 혼돈의 안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직감과 다시 연결되면 그들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대화를 과도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조용한 확신, 아니야 혹은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단단한 내면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목소리는 소리칠 필요도 증거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렇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들은 혼란 속에서 활동합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의 악몽입니다. 당신의 자기 신뢰는 그들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닫힌 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깨어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빚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통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통제의 끝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당신이 내 문제인가? 라고 묻기를 멈추고 아니, 그들 문제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관계를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5번째, 플라잉 몽키들, 즉 그들의 하수인들의 실체를 소리내어 밝히는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아끼는 조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일을 대신해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주로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는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편집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전해들은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믿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주먹이 아닌 걱정으로 위장한 죄책감, 수치심, 압박, 그리고 조종을 들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내가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을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의 정체를 소리내어 지적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무지하거나 혹은 완전한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당신의 치유 과정에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공들여 만든 환상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강화시켜줄 플라잉 몽키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가 변했어,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어, 내가 가족을 버렸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갑자기 5명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화해서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닌 조작된 버전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있네요.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저에게 가스라이팅할 권리는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조종의 끈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가해자 한 명이 아니라 학대의 생태계 전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해줄 팀이 있을 때 가장 잘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히, 작게, 그리고 죄책감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행동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 게임을 알고 있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소리 지를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 안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당신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그것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 편이었고 누가 단지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일단 당신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모든 형태의 플라잉 몽키들을 알아보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정하게 행동하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나르시시스트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 그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에게만 모든 타협을 기대하는 사람들. 당신은 그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춥니다. 그들의 판단을 흡수하기를 멈춥니다.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오는 간접적인 학대를 허용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서클에 의해 조종당하기를 멈추면 당신은 그 시스템 전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는 결코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승인, 존재, 혹은 인정이 당신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각조각 무너뜨리며 당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모든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행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와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성공할 때, 당신이 평화를 찾을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당신이 되찾았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게임판 자체를 내려다보는 관찰자이자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믿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주변의 소음을 끄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당신의 삶에 결정적인 통찰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병적으로 사랑하며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현실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인 양 왜곡하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영혼까지 갉아먹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로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애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들을 동원해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 침묵하게 만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죠.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하수인들이 당신이 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빼앗겼던 힘을 되찾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판을 뒤집는 실질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조종을 꿰뚫어보고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 행동, 그 비밀을 활짝 열어젖혀 봅시다. 이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자유 그 자체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눈다면 그 나눔 자체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연락 끊기를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생각,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지독하게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죄책감, 그리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명하고 무마하려는 노력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모든 연락을 끊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종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던 연료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그들에게는 침묵만이 남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문자도, 전화도, 감정적인 폭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침묵은 강력합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외면해왔던 자기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더욱더 집요하게 당신에게 돌아오려 할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폭탄을 퍼붓거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을 보낼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가족인데 그럴 수 있니? 와 같은 말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참으라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이들의 압박은 더욱 거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진실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그 지독한 순환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복수를 위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가 아닌 당신 스스로가 통제하는 삶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아니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침묵의 반대편에서 당신이 기쁨과 명료함, 그리고 자신감을 찾아 번성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곧 존재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모든 경계,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모든 결정에 대해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도구 중 하나인 정당화 요구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현실을 놓고 토론할 자격을 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그들 손에 넘겨주며 자, 이게 괜찮은 건지 당신이 판단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종하고 왜곡하고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감정, 당신의 진실을 정당화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아니요 라는 단호한 한마디는 힘입니다.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라는 말은 힘입니다. 한 문장으로 충분한 일에 굳이 긴 문단으로 설명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변호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혼란을 통한 통제라는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기적이라거나 냉정하다거나 드라마를 만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규칙대로 개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고인석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설명 없이 돌아서는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당신의 허락은 필요 없어. 그것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라는 존재를 놓고 협상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혼돈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 패턴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원합니다. 혼란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음 속에 얽어매어 단 한순간도 명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르고 싸움을 걸고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극에 반응하는 한 그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혼돈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그 대신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실은 바로 그 패턴 속에 존재합니다. 그 패턴은 그들이 끝없이 반복하는 순환입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그리고 폐기의 반복, 사랑폭탄, 조종, 책임 전가의 반복. 당신이 이 패턴을 혼자만 아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밀을 빼앗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속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당신의 수치심, 당신의 불확실성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직사광선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최근의 거짓말, 수동 공격적인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의 구조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인 장난에 어울려주는 대신 한 수 위에서 전체판을 읽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깊은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마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데 더 이상 스스로를 피해자인 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미쳤다, 드라마킨이다, 불안정하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패턴을 계속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라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차분하게 반복되는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혹은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패턴이 아닌 그 순간의 사건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들을 놓고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 그림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의 조종에 넘어가 그들을 방어해 주던 플라잉 몽키들 역시 그것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주변 모든 사람이 이 게임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입증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내가 옳았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반응이 아니라 관찰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야, 이건 반복되는 순환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현실주의에 둘러치려 했던 안개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명료함, 그 고요한함,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각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변명 없이 말해지는 당신의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일단 패턴이 드러나면 그들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고 게임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직감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직감, 당신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초기부터 그토록 집요하게 당신을 직감으로부터 떼어놓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당신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역사를 새로 씁니다. 미묘하고도 노골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심지어 느낀 것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야. 넌 항상 과민 반응에 와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세뇌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재차 의심하게 되고 당신 내면의 나침반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직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의 직감이야말로 그들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뇌가 그들의 위험 신호를 합리화하거나 변명거리를 찾아내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긴장감, 배속이 서늘해지는 느낌, 그들이 방에 들어설 때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직감이 당신을 구하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 그들이 당신의 현실을 왜곡할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토록 공격적으로 당신의 직감을 짓밟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는 것에 단단히 발을 딛는 대신 머릿속에서 의심의 소용돌이에 갇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만 집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그들에게서 찾기를 멈추고 당신 내면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뒤집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명확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명확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주장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각보다 더 빨리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규정하는 당신의 모습에 머무르기를 멈추고 당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욱더 발악할 것입니다. 사랑폭탄, 협박, 죄책감 자극, 삼각관계 만들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다시 혼돈의 안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직감과 다시 연결되면
그들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대화를 과도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조용한 확신, 아니야 혹은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단단한 내면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목소리는 소리칠 필요도 증거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렇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들은 혼란 속에서 활동합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의 악몽입니다. 당신의 자기 신뢰는 그들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닫힌 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깨어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빚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통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통제의 끝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당신이 내 문제인가? 라고 묻기를 멈추고 하니 그들 문제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관계를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5번째, 플라잉 몽키들, 즉 그들의 하수인들의 실체를 소리내어 밝히는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아끼는 조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일을 대신해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주로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는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편집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전해들은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믿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주먹이 아닌 걱정으로 위장한 죄책감, 수치심, 압박, 그리고 조종을 들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내가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을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의 정체를 소리내어 지적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무지하거나 혹은 완전한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당신의 치유 과정에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공들여 만든 환상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강화시켜줄 플라잉 몽키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가 변했어,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어, 내가 가족을 버렸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갑자기 5명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화해서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닌 조작된 버전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있네요.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저에게 가스라이팅할 권리는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조종의 끈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가해자 한 명이 아니라 학대의 생태계 전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해줄 팀이 있을 때 가장 잘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히, 작게, 그리고 죄책감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행동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 게임을 알고 있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소리 지를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 안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당신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그것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 편이었고 누가 단지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일단 당신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모든 형태의 플라잉 몽키들을 알아보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정하게 행동하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나르시시스트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 그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에게만 모든 타협을 기대하는 사람들. 당신은 그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춥니다. 그들의 판단을 흡수하기를 멈춥니다.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오는 간접적인 학대를 허용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서클에 의해 조종당하기를 멈추면 당신은 그 시스템 전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는 결코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승인, 존재, 혹은 인정이 당신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각조각 무너뜨리며 당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그 환상은 산산조각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모든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행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와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성공할 때, 당신이 평화를 찾을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당신이 되찾았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게임판 자체를 내려다보는 관찰자이자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믿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주변의 소음을 끄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당신의 삶에 결정적인 통찰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의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병적으로 사랑하며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현실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인 양 왜곡하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영혼까지 갉아먹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로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애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들을 동원해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 침묵하게 만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죠.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하수인들이 당신이 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빼앗겼던 힘을 되찾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판을 뒤집는 실질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조종을 꿰뚫어보고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 행동, 그 비밀을 활짝 열어젖혀 봅시다. 이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자유 그 자체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눈다면 그 나눔 자체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연락 끊기를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생각,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지독하게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죄책감, 그리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명하고 무마하려는 노력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모든 연락을 끊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종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던 연료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그들에게는 침묵만이 남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문자도, 전화도, 감정적인 폭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침묵은 강력합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외면해왔던 자기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더욱더 집요하게 당신에게 돌아오려 할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폭탄을 퍼붓거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을 보낼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가족인데 그럴 수 있니? 와 같은 말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참으라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이들의 압박은 더욱 거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진실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그 지독한 순환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복수를 위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가 아닌 당신 스스로가 통제하는 삶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아니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침묵의 반대편에서 당신이 기쁨과 명료함, 그리고 자신감을 찾아 번성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곧 존재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만드는데